직장에서 아주 흔하게 썩은 사과의 해로운 행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도 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동료이거나 부하 직원 혹은 상사일 수도 있다. 그들은 어쩌다 한 번씩 신경을 긁고 지나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장기간의 행동을 통해 개인, 팀 혹은 전체 조직을 병들게 한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 개인의 능력이 좋을 수도 있으며 재치와 눈치로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이런 건 잘하니까, 수많은 직원 중 단 한 명뿐이니까 한 사람쯤은 이런 사람도 필요해. 혹시 이런 말을 하려거든 멈춰라. 썩은 사과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상자 안에 다른 사과도 썩게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 썩은 사과로 인해 고통받거나 출근이 꺼려지거나 퇴사를 고려해본 적 없으신가요? 일례로 한국 직장인 8,3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매달 경험한다고 답한 사람은 15%였습니다. 단순히 일진이 좋지 않아 까탈스럽게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인관계 유형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재를 받기는커녕 승승장구하는 그 인간을 보며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간혹 이렇게들 말합니다. 사람을 잘 보고 뽑아야지. 그냥 해고하면 안 돼? 주먹 다짐, 도둑질, 무단 결근과 같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오히려 썩은 사과의 행동 유형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해성은 이보다 훨씬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썩은 사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 내의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 섞이면 전체의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실제 실험에서 감정적으로 불안한 2명과 안정적인 2명을 한 팀으로 묶어 놓으면 4명 모두 불안 기질을 보인다고 해요. 에이, 단 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는 업무 능력은 좋잖아. 대들보 썩는 줄 모르고 기왓장 아껴본 입장으로 저는 이런 썩은 사과들을 여러 경험했습니다. 상사로 두기도 했고 관리자인 부사수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표면 위 작은 얼음 조각 같지만 이들이 남몰래 미치는 악영향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커다랗게 존재합니다. 군 시절 저의 직속 선임은 책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썩은 사과였습니다. 선임들과 간부들의 예쁨을 받는 편이었고 같은 직위의 동료들에게는 무섭거나 불편한 존재여서 누구 하나 그에게 악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나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죠. 보이지 않는 폭력, 언어 폭력, 법에 접촉되지 않는 괴롭힘 등 허리가 아프다는 후임을 강제로 운동을 시키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후임의 카드를 본인의 돈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냥 돈을 뺏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생일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여자친구의 생일이거나 할 때 후임의 카드를 사용했으니까요. 저의 유일한 마투임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출을 가기도 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본인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후임이나 다른 사람의 특별한 날에도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엉망진창의 논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 선임이 전역한 이후 남아있는 사람들 전원에게는 같은 잔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자 안에 아직 속해 있었고 뭔가 잘못되었다 느꼈지만 곧 저는 제대를 합니다. 이후 들려온 소식으로는 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들이 잇따랐다고 하더군요. 이렇듯 썩은 사과의 잔상은 아주 강력합니다. 25년 이상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포함 다수의 기업 리더십, 조직 개발을 담당한 미첼 쿠지, 미국 심리학 전문가 자격 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홀로웨이, 이 두 사람은 대기업 500곳, 리더 400명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감춰진 썩은 사과들에게 그나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한다. 이들은 실제로 남이 혼란스러워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즐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 모습을 감추는 데 능하다. 세 번째, 윗사람, 동료 혹은 고객에게 그때그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안겨주고자 다른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권력을 남용해 이익을 취한다. 다섯 번째, 실수 지적이 잦고 공공연히 남을 비난한다. 여섯 번째, 다른 동료의 행동을 감시하듯 지켜본다. 일곱 번째, 생색을 내거나 혼자 힘든 척 사기를 저하한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의견은 거부하고 궤변으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한다. 아홉 번째,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 마지막 10번째, 자신이 이룬 성과를 상사들에게 유난히 어필하고 아부도 잘 떤다. 이들은 화가 나거나 남에게 혹평을 듣기라도 하면 마른 주정을 합니다. 이러한 썩은 사과들이 우리의 도처에서 여전히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분명 여러분이 보기엔 썩은 사과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의 해악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누군가는 그를 썩은 사과로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해악이 오염되어 일할 의욕을 잃고 이탈자가 생겨납니다. 리더는 그 문제를 바로
바로잡을 수 없음에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시작은 능력이나 성과만 좋다면 약간의 모난 성격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에서 출발해서 몰락까지 아주 빠르게 전이합니다. 그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직은 건전한 일터,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창출하는 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해고가 답이다 라는 말도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잘라내려거든 조직이 입은 손상을 더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썩은 사과가 떠나도 남아있는 인원들의 상처를 장기적으로 치료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 컨설턴트 초빙으로 교육하는 건요, 썩은 사과들의 반항적인 성격 혹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특징처럼 그들은 상담 전문가와 만나보면 하던 일에서 아예 빠지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해고가 가까운 답으로 보였습니다. 썩은 사과의 배후에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소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수 직원이 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들을 제한하기는 힘들다고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조 조정만이 답일까요? 그럼에도 저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조직 시스템은 썩은 사과 상자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 상자에서 아무리 썩은 사과를 골라내봤자 다른 사과들이 금세 썩어버립니다. 때문에 상자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조직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이유인 거죠.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곳으로 변해야 합니다. 한 조직의 리더가 가장 높은 행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책이나 규율만으로는 악용하면 악용했지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거죠. 리더는 책임을 다해 업무 기한을 지키도록 만들고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핵심은 썩은 사과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썩은 사과로부터 팀과 팀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장이건 팀장이건 결국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개인들의 집합체가 될 뿐입니다. 점점 업무 풍토는 변질되고 부정적인 자세, 의욕상실, 실망감이 깊이 파고들어 분위기가 오염됩니다. 조직 가치를 만들어야 하지만 조직 가치가 없다면 주기적으로 회의라도 해야 돼요. 썩은 사과들이 불편해할 만한 항생제를 꾸준히 놔야 됩니다. 퇴직자가 생긴다면 그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고 여겨지던 어떤 썩은 사과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회피하는 방법의 장점이 더 많지만 조직 가치와 팀 수준의 행동 규범, 공식적인 권한과 연계된 전략이 없다면 썩은 사과 상자 안에서의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효율적인 조직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성취했느냐에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과정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는 거죠. 채용한 사원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 보다는 이 사원의 능력이 조직 환경에서 어떤 목표를 향할 때 훌륭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본인은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나와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일을 합니까? 맞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썩은 사과들은 그 점을 아주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본인에게 맞추도록 뿌리를 흔듭니다. 여러분은 리더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부사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썩은 사과를 판별하는 해안이 없다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썩은 사과는 결코 혼자 썩는 법이 없습니다. 드라마 빈센조 중 한 대사로 오늘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은 썩었네요. 이쪽은 안 썩었고요. 반은 썩고 반은 먹을만 합니다. 그럼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과가 반쯤 먹을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합니다. 안 썩고 신선한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조직은 썩은 사과입니다. 사실 썩은 사과보다 더 최악이죠. 썩은 사과는 도려내면 되지만 조직은 그럴 수 없잖아요.